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관절 내 연골이 손상되거나 마모돼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연골 손상이 가벼우면 간헐적으로 통증이 나타나지만 질환이 진행될수록 통증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염증과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 말기가 되면 손상된 관절 연골을 인공 구조물로 대체하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은 부분 인공관절과 완전 인공관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젊은 연령에서 무릎의 한 부분, 특히 내측만 손상되는 경우 부분 인공관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보다는 전체적으로 손상이 되어 완전 인공관절을 시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고령의 환자가 많아 대개 한두 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수술 전 환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는 수술 상처의 회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무릎의 침, 뜸, 부항 등으로 인해 피부나 관절 내에 염증 소견이 있을 때는 수술을 못하게 되므로 수술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의 환자가 무릎의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있으면서 엑스레이 소견상 켈그렌 로렌스 관절염 등급상 3기 이상일 경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같은 날 동시에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순차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시 수술이 순차 수술로 바뀐 이유는 동시 수술을 했을 때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양쪽 무릎을 같이 수술하면 아무리 숙련된 전문이라도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혈전이 생기거나 합병증 및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인공관절의 재료는 대부분의 경우 코발트 크롬 혹은 티타늄 합금 재질의 금속과 폴리에틸렌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수명에 대해서는 많은 환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인공관절에 수명이 있다기보다는 나이가 듦에 따라 환자의 뼈가 약해지고 금속과 뼈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종종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에서 발생합니다. 해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환자의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60대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손상된 관절을 대신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큰 수술인 만큼 80대 이상 고령 환자들의 수술에 대한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수술에 따른 출혈, 추가 수혈로 인한 합병증과 감염 위험 등 신체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65세라고 해도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다면 권하기 어렵고 83세라고 해도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하시다면 수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85세 이상의 환자는 수술을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된 원래의 관절면을 깎아내고 그 자리에 인공으로 만든 관절을 끼워 넣어 수술받은 관절이 통증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해주는 수술입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목발 또는 보행기의 도움을 받아 걸을 수 있으며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수술 후 약 4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퇴원하게 되는데요. 수술 후 약 2주 정도면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균형을 잡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 하나의 목발을 이용해 걸을 수가 있으며 보통 수술 후 2개월이 지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게 됩니다. 최근에는 인공관절 분야에도 최소 침습 수술법이 개발되어 기존의 수술법보다 더 짧은 시간에 훨씬 작은 피부 절개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환자 맞춤 인공관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 환자의 CT 사진을 기반으로 미리 인공관절 크기, 뼈를 깎는 정도를 결정하고 수술 중에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시 출혈량이 적고 신경 및 주변 근육 손상의 가능성도 적어지며 재활도 더 빠릅니다. 단점은 수술 시간이 더 길다는 것, 로봇팔에 써야 되는 햅틱 가이드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술 후부터 지속해서 부활을 받는 인공관절의 수명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등산처럼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는 운동은 피하며 가벼운 걷기와 수영 등 관절에 부하가 가지 않는 운동 위주로 관절 주변부의 근육을 꾸준히 단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의 재활은 걷기, 꺾기, 힘쓰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재활이 수술 후 1일째부터 시작되며 수술만큼 중요한 것이 재활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아무래도 무릎을 꺾는 것일 텐데 최근에는 CPM이라고 불리는 재활기계가 좋아져서 점차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시술을 받은 사람은 몸의 어느 한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폐혈증 증세가 있을 때 2차적으로 인공관절 수술 부위에 염증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받을 때 또는 요도질환으로 내시경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항생제 투여로 인한 염증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진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음을 알려야 합니다. 아무래도 감염성 질환을 가장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치과 치료 혹은 맹장염, 폐렴 등의 전신질환 이후 갑자기 무릎이 붓고 열감이 생기는 경우는 급하게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었다는 것을 꼭 의료진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말 그대로 인공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무릎 관절보다는 약합니다. 쪼그려 앉기, 무릎 꿇고 앉기, 고중량 헬스 운동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아무리 재활을 잘해도 무릎 꿇기는 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정답은 Yes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없다보다는 안 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굳이 인공관절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행위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정답은 NO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됩니다. 물론 50대나 60대 초반의 경우 최대한 더 쓰면서 버티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60대 중반 이후에는 아픈 무릎을 질질 끌면서 다니면서 버티는 것보다는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65세에서 75세 사이가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많이 쓸수록 닳는 무릎 연골과 마찬가지로 인공관절에도 내구성이 존재합니다. 인공관절 부속품 일부가 노화돼 뼈가 약간 녹거나 인공관절이 무릎 관절 안에서 움직이면 재수술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재수술 여부는 환자의 통증 정도와 일상생활의 영향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다시 무릎이 아프거나 덜그럭거린 느낌이 드는 등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무릎 인공관절은 성공률이 95% 정도 되는 안전하고 치료 효과가 보장된 수술입니다. 최근에 각광받는 로봇 인공관절은 그 치료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 관절 강직의 가능성도 더 줄여줍니다. 무릎의 통증이 심하고 골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진단받았다면 치료 시기를 놓쳐서 더 복잡하고 큰 수술을 하시지 않도록 꼭 무릎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끝난 후에도 인공관절에 대한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점검 없이 잘못된 자세로 활동하면 위아래 인공관절이 틀어지고 직접 마찰하면서 골 소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인공관절을 오래 잘 사용하려면 쪼그려 앉기, 책상다리 앉기와 같은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